네, 3년 4개월 만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이산 가족들 전해드린 것처럼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정치부 김문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산 가족들의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해서 예. 뭐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만 더 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 금강산까지 거리가요. 15km에서 20km 남짓입니다. 예. 차로 쌩쌩 달리면 한 30분 이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이 이미 이제 한 차례 내렸었고요. 그 제설 작업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 시간을 감안할 때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 11시 반쯤에는 금강산 현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11시 반이요. 자, 관련 소식을 좀 더 알아보면 예.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예.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연세가 많으신 상황인데요. 어떤 예.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추석 때 이산 상봉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96가족이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랬었죠.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이 좀 악화가 돼서 이번 상봉자 명단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참 예.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총 96가족이 선발되셨는데 오늘 그 북으로 향하신 분들은 모두 82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자꾸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상봉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속속 늘 정도로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지선 기자도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그 북으로 향하는 이산 가족들 중에서 80대 이상이 80% 이상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이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상봉을 정량화시켜서 남은 이산 가족들이 좀 더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만나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죠. 예. 네. 자, 이산 가족들에게 이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을 텐데 예. 뭐 그 선물 보따리에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가방 속에 뭐가 있을까 이런 예.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이요 초코파이를 많이 준비했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예.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이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때 아하. 이제 언론에도 이제 오르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예. 것들을 아마 이산 가족들도 상당히 이제 유념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 어떤 분은 뭐 한 2박스씩 챙겨가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요. 예. 가족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라고 아하. 그럴 정도로 이제 대부분이 초코파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에 이제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아팠을 때 필요한 의약. 그 의약품들, 진통제, 뭐 이런 것도 심지어는 이제 마스크까지 준비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 뭐 유언장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이제 66살 김명복 씨인데요. 예. 아버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북측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네. 아. 그래서 그 유언장 내용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기자들이 이제 여쭤봤더니 유언장에는 북측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찾아라. 누나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요. 만나라. 누나를 꼭 찾아서 그 이 유언장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예. 또 북측에 남겨놓고 온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북측에 있는 딸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을 들고 그 아들 김명복 씨가 예. 북측에 있는 누나를 만나러 이제 향했습니다. 예. 네, 이번 만남이 19번째라고 예, 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들이 만났고 또 예.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자, 이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한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30가족, 35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만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는 뭐 크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없다가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3년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지금까지 18차례 대면 상봉이라고 그러죠. 15차례 이렇게 남북 가족, 100명씩의 가족들이 만나서 회포를 푸는 이상 상봉의 아픔을, 이상 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명 상봉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4차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화상 상봉을 예. 그러니까 예. 현지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상봉도 과거에는 이제 한두 차례씩 했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한두 차례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2010년도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중단이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오래간만에 이상 상봉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예. 예. 자, 이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정례화 문제 예.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나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논의도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이제 남측에서는 이 남아있는 이상 가족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7만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00명씩 1년에 한 번씩 만났다 치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남은 이상 가족들이 신청한 이제 남북이 신청한 이상 가족들이 한 번씩 만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례화시키자 또는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례화시키자는 건 1년에 그래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남북 이상 가족들이 어느 때든 만나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북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측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정례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성사가 됐고 이후에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는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례화 생각입니다.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할 그렇죠. 텐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껄끄러운 부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이 두 가지 그리고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살된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일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은 북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강산 사건도 사과가 전제돼야지 얘기를 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지 말지는 아직 뭐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어찌됐든 남북 관계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흐름을 짚어볼 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작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나 아니면 그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현물 자산, 예를 들어서 뭐 현금겠죠. 이런 것들을 보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엔에서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모든 사안들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마련되면 앞으로 상봉 정례화라든가 이산가족분들이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미 가족들은 출발을 했고요. 지금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지금 출경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남았네요. 5시간만 있으면 이제 그리워하던 가족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